100세 시대인 요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의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70대, 80대, 9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족이나 아들, 딸,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실을 알아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읽어보셨나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지요.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요양원 할머니의 일기를 보면 보호사에게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원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보내는 노모의 편지를 비롯하여 요양원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들도 노후에 어떤 삶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깜빡깜빡하는 노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너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일찍 그이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머리만 있어 진 같은 가난을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내 한 입 덜어서 내 자식들의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에 갇힌 철장 속 새처럼 갇혀 사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편하단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을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을 수 있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곱고 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잘 알지. 너의 그 착한 마음으로 이 어미를 걱정해. 마음 다칠까 항시 걱정이다. 넌 어릴 적부터 세 아들 중에서도 나를 잘 따랐었지. 어쩔 수 없이 나를 요양원에 두고 가며 도망치는 듯한 너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다 이해하기로 했단다. 나는 지금 여기서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이 어미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네 한몸 건사 잘하길 바란단다. 생전에 내 자식들이 가난을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지. 그러니 꼭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양원에 가서도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몇몇 자식들은 되도록 요양원 대신 집에 모시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일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충격적인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이 현실을 알고 나면 꼭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한 편지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의 조촐한 짐을 정리하다 할머니의 글을 발견해 너무 감동받아 간호사들에게 전해져 오다 인터넷에 올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편지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저는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저는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이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치매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마구 몸을 잡아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에 담은 그릇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다고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을 보면 당신들은 하얀 도화지 속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한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당신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이제서는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우애가 깊었던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7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려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을 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지요. 30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만은 제 곁에 남아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 녀석들을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과 기쁨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보고 세월이 잔인하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 들었던 것들도 이제는 묻인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체와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봅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제발 한 번만 눈을 제대로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나를 자세히 봐주세요. 그것이 사는 동안 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냥 가축한테 모이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며 저희 어머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부모님 생각에 많이 울었다는 반응이 많았지요. 또 면회 갈 때마다 엄마는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좋다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히 떠올라서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났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온 이유는 이러한 일은 이제는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실제로 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보호사나 간호사의 폭행이 있다고 전해져서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요양원의 충격적인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남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죠. 한 80대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사나 간호사,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의 돈을 주고 쓰는 간병인이 이상한 경우도 많다고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일부 환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면회 제한 때문에 환자를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학대를 보다 못 견디었던 같은 병실의 환자가 상황을 녹음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제보를 했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잊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음성을 들어보니 말끝마다 심한 욕설은 기본이었습니다. 욕설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왜 죽지 않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덤입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듣자마자 즉시 요양원으로 가서 제보자를 만난 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노인을 찾아갔을 때 노인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를 비롯해 기저귀가 닿은 곳은 욕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염은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몸에서는 심한 냄새까지 나서 간병인과 함께 있던 것이 맞는지 가족들도 충격을 받아 처음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은 왜 몰랐냐? 저러는 것도 자식이냐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면회 제한 때문에 6달에 겨우 한 번 만날 수 있었고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났던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학대 신고 후 간병인의 태도였지요. 간병인은 단순히 밀쳤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돼서는 환자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지요. 전말을 전부 알게 된 가족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 모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92세의 한 어르신은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결국엔 그냥 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요양원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요양병원에서의 인생이 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간병인, 병원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셨지요. 요양병원도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지만 함께 지내는 환자를 보며 더욱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중환자도 많은데 그들은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봅니다. 식사를 못하면 보호사가 어쩔 수 없이 콧줄에 두유를 부어줍니다. 노인 환자들은 식사가 형편없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굶습니다. 5일이 지나면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지 화장터로 가는지 어디론가 실려나갑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자식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다시 취침하기를 반복하며 하루 20시간 넘게 잠에 빠져 삽니다. 심지어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수면제를 먹는 경우도 있지요. 간호조무사의 치료 시간과 간병인의 뒤치다꺼리에 어쩔 수 없이 깨어 있다가 또 자식 생각하다가 잠에 듭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거가 달라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후회의 눈물이 흐르는지 눈이 젖어 있는 노인이 너무나 많더군요. 80% 정도는 집에서 내다버린 노인이 많고 20% 정도는 몸에 이상이 있어 오신 노인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치료받고 오신 중환자이지요. 여긴 수술실 없고 기껏해야 링거 주사나 욕창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보호자와 상의하여 병원에 가지만 퇴원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지요. 돈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요양병원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고 희망을 잃었기에 차라리 세상 밖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가족과 상의 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지내면서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큰 바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침내 떠나야 하는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싸늘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죠. 가장 먼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은 있는데 장수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노년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것도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아픈 노인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인해 자식들 손에 이끌려 마지 못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세상엔 충격적인 현실과 달리 잘 돌봐주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혼자 노력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 온전히 내가 결정하려면 건강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입니다. 또 돈이야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 노인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나 내 한 몸을 건사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 대한 선물과 같다고 여기시지요. 이를 위해서는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크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노후 걱정 없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의 내 몫을 챙겨 노후를 평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착을 버리는 것이지요. 사람 간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 자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나 하나 챙기는데 힘을 쓰고 타인과의 인연에 너무나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아려오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이야기로 소통해 주시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